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 조직위가 대회 홍보 이벤트를 하면서 일제 전범기업 제품을 경품으로 내걸어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지원에 따른 110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5월 단체에 행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년고도인 나주 읍성의 4대문이 25년간의 복원공사 끝에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안전공대 설립을 위해서 정부와 광주시 전라남도가 다음 달 4일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합니다. 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식이 오늘로부터 200일이 지나면 열리게 됩니다. 대회를 홍보하기 위해 기념 이벤트를 준비하는 조직위원회가 근로정신대 시민 모임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송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조직위가 개막 D-200일을 기념하기 위해 SNS에 올린 퀴즈 이벤트입니다. 정답을 맞춘 사람에게는 경품을 지급하는 이벤트인데 2등 경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계열사 제품 니콘 카메라가 경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수영대회 조직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사죄 없이 용서 없다. 미쓰비시 규탄한다. 광주에서는 일제 강점기 말 미쓰비시 항공제작소에서 강제노동을 당한 할머니 1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직위가 이런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미쓰비시 측이 근로정신대 2차 소송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상황이라 수영대회 조직위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추석에도 조직위가 니콘 카메라를 경품으로 내건 이벤트를 진행했다며 일제 전범 기업이 광주에서 발불 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권 평화도시 광주가 사죄도 반성의 태도도 없는 일제 전범 기업 선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고자. 수영대회 조직위는 시민단체의 반응에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니콘이 일제 전범 기업이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서 국제수영연맹이 니콘을 공식 파트너사로 선정했기 때문에 경품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고난밖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시민모임 측은 미쓰비시 등 전범 기업의 죄가를 널리 알리고 국제수영연맹에도 미쓰비시의 반역사적인 행태를 알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평화교류원 공사 지원에 따른 110억 원 규모의 구상권을 5월 단체 등에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문화전당은 지난 2015년 대림산업 등에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110억 원을 배상했고 원형 보전 문제로 5월 단체 등이 점거 농성을 하면서 공사가 지연됐다며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봤습니다. 문화전당이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정부의 구상권 철회 결정이 5월 가족과 광주 시민의 의지에 대한 응답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도 5월 단체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었고 정부의 결정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인 오늘 바깥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1.8도, 최고기온은 7도로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또 얼마 전 찬 공기가 미세먼지를 완전히 밀어내면서 오늘도 광주 전남 지역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닌데요. 구름 많은 가운데 밤사이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성탄절이 지난 내일부터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겠습니다. 모레인 목요일 광주의 최저기온은 영하 5도, 토요일은 영하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천년 전라도의 한 축인 나주의 4대문을 보관하는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무려 25년의 대장정이 끝난 것인데요. 국가지정 문화재를 두루 갖추고 있는 천년고도 나주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나주 읍성을 드나드는 북쪽 관문인 북망문이 옛 모습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위험을 갖춘 성문 문루와 성문을 보호하는 옹성이 착공 4년여 만에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천년 전라도의 중심이자 2000년 역사를 간직한 나주 시가지를 둘러싸고 사대문이 고증 작업을 거쳐 일제강점기 철거 이전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대체적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지난 1993년에 시작된 나주읍성 사대문 복원 사업은 무려 2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나주읍성에는 국가지정문화재인 성벽과 금성관, 목사내야 등이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역사 문화 체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나주목 관화 복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마 그런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주시는 전라도 천년을 맞아 전통 한옥 숙박 체험과 나주의 한교 구분 소나무 학교 등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한층 더 활성화시키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이용석 광주시장이 광주 문학관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광주는 세계 3대 문학상 중 하나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등 대한민국 대표 문인들을 배출한 도시인데도 특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문학관이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광주시는 북구 시와 문화마을에 189억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광주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한정공대 설립을 위해서 상호 협력을 다짐하는 기본협약이 체결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한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이 체결됩니다. 이 협약에는 2022년 한정공대 개교를 위해 양 시도와 한전이 상호 협력하는 한편 한정공대 부지 선정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차량 디자인에 대한 시민 선호도 조사가 실시됩니다. 광주시는 5개 차량 디자인의 시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23일까지 한 달 동안 온라인과 현장 조사를 병행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차량 디자인이 최종 결정되면 차량 설계를 한 뒤 내년 11월부터 차량 제작이 시작됩니다. 네, 지난 17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비전으로 내세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 52시간 근로제도 시행 등 민감한 경제 현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정진석 경제평론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내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계획 핵심이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익히다 한 소득 주도 성장 담론에서 좀 벗어나서 기업 투자 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180도 선회를 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광역권 프로젝트,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들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 지원이 핵심 지원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열악한 자영업 개인 지원 방법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다 나가는데 이거를 전체 산업으로 보면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크게 좀 인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비스 산업과 신기술에 대한 이제 공공투자 지원이 올해부터 지금 본격화될 걸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번째는 기업에 대한 이제 금융 지원을 강화했다는 것이 골자인데 가장 큰 변화는 이제 정부가 민생 경제에 대한 그 시각을 좀 많이 바꿨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정책들을 뜯어다 보면은 역대 한 번씩 다 나왔던 모든 정책들을 이번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꾸며서 나왔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53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네. 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요. 주유 시간에 대해서 이 수당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게 달라지나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난 우리 한국에서 30년 동안 해왔던 겁니다. 꾸준히 해왔던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우리가 어제도 이제 그 긴급히 이제 개정안을 발표를 했지만은 243시간이라는 이 숫자 때문에 지금 그런 벌어진 일이거든요. 최저임금을 산정을 하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들, 노사 합의에 의해서 토요일까지도 이게 넣게 되면은 현재 최저임금이 10.8%가 인상되는 게 아니라 지금 거의 최저임금 대비 34.8%가 인상된 금액을 기업에서는 일을 안 해도 줘야 된다.
그래서 이 산정 방식이 틀렸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행정 편의주의 쪽으로 지금 일을 진행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기업들의 반발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는 주 52시간 근로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뭐 연착륙했다라고 말하는 기업도 있고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도 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 우리 지금 내년도에도 또 이제 인상이 됐는데 준비가 좀 덜 됐어요. 소상공인분들도 있고 자영업자분들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지역 내 우리 프랜차이즈 상점들을 가보고 계시면 무인 계산기 터치로 하는 무인 계산기 갖고 이제 주문을 하는 것을 흔치 않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좀 나오게 되는데 좀 제일 큰 걱정은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가장 지금 고용률이 큰 게 자동차 산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도입이 되면은 가장 타격을 좀 받을 건데 전체적으로 좀 연장이 되고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들도 보고 있습니다. 연착륙이 돼야지만이 전반적으로 좀 편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 정책들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 지역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제일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곳이 이제 제조업, 자동차 산업 쪽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곳이 이제 도소매 서비스업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게 문제는 지금 사실 말씀들은 안 하고 계시지만은 지역 내 물가는 오르고 있고 화폐 가치는 하락되고 있고 전반적인 생산성은 좀 더디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라고도 말씀들을 하는데 물론 정부는 인정하기 싫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우리 지역 내 경제 사정을 점점 더 악화시키고 있고 일단 경제가 심리가 좋아야 되는데 어떤 특별하게 지금 심리가 좋아질지는 아직은 개선할 수 있는 큰 방안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끔 되면서 이 우리 경제 주체들이 좀 심리가 좀 개선되는 효과가 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전 말대로 다 함께 잘 사는 그런 경제가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영광구 묘량면의 한 도로에서 우체국 집배원 40살 이모 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가 현장에서 숨졌고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30분쯤 북구 문흥동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이 87살 이모 씨를 치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씨는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고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서 주택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전 8시 30분쯤 담양군 대덕면의 주택에서 불이 나 집 전체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용도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낮 12시쯤에는 곡성군 겹면의 빈 주택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 없이 주택 전체를 태우고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명량대첩 전승지인 울돌목에서 추진 중인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표류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정차장 부지 문제가 꼬이면서 내년 착공도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높이만 150m,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 주탑입니다. 목포 유달산과 고하돌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는 내년 4월에 개통될 예정입니다. 이보다 먼저 착수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는 아직 착공도 못했습니다. 진도타워와 우수형 관광지 사이에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해 8인승 곤돌라 26대를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유재란 당시에 외선을 물리친 명량 대첩지로 또 국내에서 가장 물살이 센 해협 위를 가로지르는 아찔함으로 주목을 끌었던 곳. 그러나 사업 착수 4년이 지나도록 해남 쪽 정차장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 시기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금 미진한 부분은 지금 해남에서 하부 정차장의 문제로 사업주와 현재 협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차장 부지를 우수형 관광지 내 저작거리로 정했으나 적정성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허곡 성지 한가운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생뚱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울돌목과 진도대교, 우수형 관광지의 경관을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명량해전사 기념 전시관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어 있어 명량해전의 역사성을 희석시키게 됩니다. 울돌목을 사이에 둔 진도와 해남군이 민간 자본과 공도로 추진했던 울돌목 해상 케이블카 설치 사업. 정차장을 둘러싼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한 사업 진행 자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허국성지 순례화 사업과 진도 대명 리조트 조성과도 맞물려 대박을 예고했던 이 사업이 자기를 찾지 못한 채 헤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교육청 감사에 반발한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간 데 대해 장희국 교육감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장들의 요구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어제 간부회의에서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가 원망스럽다며 사립유치원이 투명하고 공공성을 가진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부가 선정한 공영형 사립유치원 시범 운영 대상 2곳 가운데 광주 북구 인양유치원이 선정됐습니다. 새 학급 규모의 인양유치원은 3년간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게 되며 재정 지원이 확대되는 대신 법인 전환 개방이사 2명 선임 등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월 말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고 인양유치원 등 2개 유치원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광주 지역 초등학교들이 이번부터는 2월이 아닌 1월에 졸업식을 치릅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방학식과 함께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광주 효천초등학교가 내년 1월 2일 졸업식을 하는 등 154개 학교 대부분이 1월 초에 졸업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2월에 하던 졸업식을 이렇게 앞당긴 건 학사 운영의 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졸업부터 중학교 입학까지 2달여 동안 학생들이 방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이 경무관급 경찰관 전보 인사를 진행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서울지방청 보안부장인 양성진 경무관을 광주지방청 제2부장으로, 전남청 정복과장인 이명호 경무관을 광주청 광산경찰서장으로 내정하는 등 4명의 경무관이 광주전남지방청에 전보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다음 주까지 총경 승진과 전보 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말과 연초 해외에 나갈 분들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광주본부세관이 내년 2월 20일까지 면세 범위 초과 물품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골프채, 주류 반입 등이 집중 검사 대상이고요. 유명 브랜드 시계 등 고가품을 대리 운반할 경우 물품 주인과 대리 운반자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양림동과 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증심사 등 광주 주요 관광지 34곳에 무선 인터넷 공공 와이파이가 설치됐습니다. 코리아 프리 SSID에 접속하면 별도 인증 절차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로써 광주 내 무료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577곳이 됐습니다. 고려인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리랑이 오늘 오후 3시 호남대학교 랄랄라 극장에서 첫 번째 연주회를 갖습니다. 오케스트라 아리랑은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한국 문화의 정체성을 가진 고려인 학생들로 구성됐고 지난 4월에 창단됐는데요. 이번 공연에서는 나의 고향, 작은 별, 환희의 손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이 연주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잃은 후 유명 프로그램에 서게 된 어느 코미디언의 이야기, 연극 럭키가 이번 주 일요일 오후 4시 국립광주박물관에서 무료로 열립니다. 마임과 마술, 차력이 어우러지는 이 공연은 내일부터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됩니다.